낡은 창문 새로 희뿌연 먼지 같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장강 삼각주 어딘가에 자리한 중소도시 수저우 근교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로시와는 남편 왕젠거보다 먼저 눈을 떴다. 옆자리의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국영 공장 회계 담당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퇴 후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잔잔하지만 때로는 무료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왕젠거는 한때 국영 공장에 알아주는 기술자였다. 그의 손끝에서 정교한 부품들이 생명을 얻었고 젊은 기술자들은 그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더 이상 기계를 만지지 않았다. 퇴직 후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졌고 말수도 줄었다. 아침 식탁은 늘 조용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웠다. 로시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의 느릿한 몸짓과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뒤섞여 왠지 모를 생기를 풍겼지만 그 활기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일 뿐이었다. 밍이가 어제 전화했었소. 죽 한 그릇을 다 비워갈 무렵 왕젠고가 무심한 듯 입을 열었다. 로시와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들 왕밍은 그들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지금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내 리나와 어린 아들을 건사하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던가요? 뻔하지. 돈 문제거나 애 좀 봐달라는 거겠지. 왕젠고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로시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손주 샤오바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지만 아들 내외의 철없는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그들의 노후 자금은 빠듯했고 이제 와서 아들의 뒤치다꺼리까지 할 여력은 없었다. 생활이 팍팍한가 봐요. 그래도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건 좀... 로시와가 말을 흐렸다. 왕젠고는 버럭 화를 냈다. 그놈은 아직도 애야. 지 애비 어미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그렇게 날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왕젠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로시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실패는 남편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다. 그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다. 한때 공장에 촉망받던 기술자로서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더 성공하길 바랐던 아버지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그날 오후 왕밍 부부가 샤오바오를 데리고 찾아왔다. 샤오바오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로시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지만 아들 내외의 굳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왕밍이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역시나 돈 문제였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어보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리나는 옆에서 연신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다. 로시와는 샤오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밍아, 내 사정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은퇴한 늙은이들이야.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왕밍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리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샤오바오 분유값도 빠듯하다고요. 조금만, 아니면 샤오바오라도 며칠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일자리라도 알아보게. 결국 아이 양육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왕젠고는 듣고만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새끼는 네가 키워! 어디서 부모한테 짐을 떠넘기려고 해? 결국 그날도 왕밍 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러시와는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늙어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남편을 위해서라도. 며칠 후 러시와는 장을 보러 나섰다가 동네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를 보게 되었다. 집 근처 허취프 우중신, 즉 지역 공동체 센터에서 어린이 돌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국영공장 회계부서에서 일하면서도 가끔 동료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아련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것도 아무런 보수도 없는 자원봉사라니 망설여졌다. 집에 돌아와 왕젠거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동네 공동체 센터에서 아이들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던데. 왕쟁고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 나이에 남의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체면도 없소?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게 낫지. 역시나 반대였다. 체면. 왕쟁고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평생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그에게 아내가 그런 허드렛질을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터였다. 러시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지펴진 듯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남편의 반대, 자신의 나이,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러시와는 결심했다. 며칠 후 그녀는 왕쟁고 몰래 공동체 센터를 찾아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센터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원봉사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쳤다. 러시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작은 설렘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공동체 센터에서의 첫날은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러시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도 함께 놀아주는 것도 모든 것이 서툴렀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러시와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기도 하고 서툰 발음으로 로할머니! 라고 부르기도 했다. 러시와는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곳에서 탕할머니를 만났다. 탕할머니는 러시와보다 5살은 더 많아 보였지만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센터의 터줏대감처럼 아이들을 능숙하게 돌보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이것저것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얼굴이 낯선데. 탕할머니가 먼저 러시와에게 말을 걸어왔다. 러시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아직 모든 게 서투네요. 누구나 처음은 다 그런 법이지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여니까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심. 탕할머니는 러시와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했다. 그날 이후 탕할머니는 러시와에게 좋은 말벗이자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함께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줄 간단한 간식을 만들기도 하면서 러시와는 탕할머니의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조금씩 물들어갔다. 러시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에 갈 준비를 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러시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왕쟁거는 그런 아내의 변화가 못마땅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를 보며 잔소리를 퍼붓기 일쑤였다. 그깟 일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만 축나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시오. 하지만 러시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남편의 잔소리에도 예전처럼 풀죽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기도 했다. 왕쟁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아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질투심인지 아니면 소외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러시와가 없는 집에서 왕쟁거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없었고 혼자 차려 먹는 점심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낮의 풍경은 나른하고 지루하기만 했다. 한때는 수많은 동료와 후배 기술자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움직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를 찾는 사람도 그가 찾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왕밍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다. 새로 시작하려던 작은 가게의 계약금 마감일이 코앞인데 돈이 몇 푼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러시와는 단호했다. 밍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다. 너희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지. 왕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리나는 옆에서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이 기회 놓치면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왕쟁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에미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밍이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당신은 너무 매정해. 왕쟁고는 아들 편을 들며 로슈아에게 쏘아붙였다. 로슈아는 남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미숙함을 감싸고 도는 남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날 부부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로슈아는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왕쟁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며 담배만 태웠다. 며칠 뒤 왕쟁고는 우연히 길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라오장을 만났다. 라오장은 왕쟁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아니, 왕형 아니시오? 오랜만이구려. 라오장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 라오장은 퇴직 후에도 지역 기술 학원에서 젊은이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왕형도 아직 기술이 녹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집에서 쉬기에는 아깝지 않소? 뭐라도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어떻소? 라오장의 말은 왕젠거의 마음을 흔들었다. 활기차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라오장의 모습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날 밤 왕젠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라오장의 얼굴과 아내 로슈아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로슈아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공동체 센터에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탕 할머니는 그런 로슈아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부부란 게 다 그런 거요. 평생을 살아도 서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지. 그래도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 아니겠소? 탕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로슈아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재롱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슈아는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왕쟁고는 라오장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거실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낡은 공구함을 열어보기도 하고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기술 관련 서적들을 다시 꺼내 뒤적이기도 했다. 아내의 활동에 대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로슈아에게 오늘 센터에서는 뭐 했소? 라고 묻는 등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듯한 변화도 감지되었다. 그러던 중 공동체 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춤, 연극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로슈아는 아이들의 의상을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발표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센터는 아이들의 설렘과 자원봉사자들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로슈아는 이 작은 발표회가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남편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공동체 센터의 작은 발표회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센터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였다. 로슈아는 아이들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주고 긴장한 아이들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느라 분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커 보였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로슈아는 무대 한쪽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왕쟁고였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모습에 로슈아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왕쟁고는 객석 뒤편에 조용히 서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노래하고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동안 자신이 알던 무뚝뚝하고 과묵했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로 할머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로슈아에게 달려가 안겼을 때 로슈아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 순간 왕쟁고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으며 깊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다.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축하 인사를 나누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왕밍 부부가 로시화를 찾아왔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어머니,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번 달 생활비가. 왕밍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로시화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밍아, 리나야, 이젠 너희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리고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왕밍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리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왕쟁거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말씀이 맞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기댈 테냐. 너희도 이제 어른이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지. 왕밍 부부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단호한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왕쟁거는 로시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로시와는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로시와와 왕쟁거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로시와가 만든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왕쟁거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센터에서 당신 모습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몰랐던 것 같소. 미안하오. 로시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나도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라오장이 그러는데 지역기술교육센터에서 젊은이들에게 내 경험을 좀 전수해주는 일이 있다더군. 한번 알아볼까 하오. 왕쟁거의 말에 로시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기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남편의 변화에 로시와는 진심으로 기뻤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며칠 후 왕쟁거는 정말로 기술교육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로시와는 여전히 공동체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부는 각자의 활동을 존중했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서로에게 더욱 집중했다. 저녁 식탁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하고 가끔은 탕할머니 부부와 어울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